감찰위원회가 열렸죠. 감찰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죠.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에게, 즉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 여기서 부적정은 알맞지 않고 다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같은 날, 즉 2020년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몰각은 잊어버려, 무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6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2월 1일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징계 기록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죠. 이에 법무부는 12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죠. 외부인은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명망가 1명입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2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사퇴했죠. 일단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어야 검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을 중징계하는 데 참여할 변호사, 법학교수, 명망가가 있을까요? 고등검사장 전원, 지검장 20명 중 17명, 대부분의 평검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가할 검사가 있을까요? 물론 추미애 장관이 억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순 있겠죠.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 이승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게 면죄부를 준 김관정 동부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자 라임 사태를 지휘하는 이정수 남부지검장, 추미애 장관의 측근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들 중 검사징계위원 2명을 채우고요. 명망도 없고 그렇고 그런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그렇고 그런 외부 인사 1명을 섭외하여 외부 징계위원 3명을 채우고요.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들이 반드시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해임을 이끌어낸다는 보장도 없죠.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징계에 동의를 하면 길이 불명예가 따라다니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우예우예해서 해임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문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해임 처분 취소 혹은 무효 소송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에 복귀하여 2021년 7월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인 해임 처분 취소 혹은 무효 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적 투쟁이 계속되면 문재인 정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여 현 정부 혹은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